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열심히 떠들었는데 제가 퀵타임으로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오류나는 바람에 다 날려버렸네요. 예, 이번 네, 강의 제목은 Known to Unknown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 이번 강의는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희는 객체지향 방법, 객체지향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객체지향에 대한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얘기를 처음에 넣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통과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객체지향 디자인 원칙, 법칙 이런 이야기인데요. 앞에 객체지향이 객체지향 그 자체에 대한 원리를 다룬 거라면은 이거는 그 객체지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자의 노하우를 담은 디자인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패턴과 유사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로버트 C 마틴이라는 분이 2003년도인가 그때 어떤 책에서 저술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죠. 어, SRP, OCP, LSP, ISP, DIP라고 해서 5가지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솔리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면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객체지향을 개발하면서 반드시 좀 숙지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검색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훑고 넘어가면요. SR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단일 책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클래스와 메소드는 한 가지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메소드가 사용자 등록 수정 조회를 한꺼번에 담고 있지 않고 그냥 등록이면 등록에 대한 책임, 수정이면 수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특정 클래스가 사용자 관리에 대한 책임만 담지 상품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메인에 대한 책임들이 있을 텐데 그 책임들을 한 가지 책임만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SRP고요. OCP는 변경에는 닫혀 있고 그리고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어떤 로직 수정이 왔을 때 그걸 변경하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을 다른 녀석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속을 통해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경보다는 확장에 열려 있는 구조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LSP, 리스크 오브 치안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스트링은 그 부모가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스트링 오브젝트는 아이고 제가 키보드가 아니고 노트북으로 쳐서
타이핑 매끄럽지가 않네요. 다음에 키보드를 가지고 와야겠네. 자, 이렇게 스트링에 대한 자식 오브젝트는 부모 오브젝트로의 치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P, 인터페이스 세그레이션 프린시플인데,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가지 메소드를 가득 채워서 큰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말고 다양한 기능으로 분리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터페이스는 소문자죠.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클래스에서 A를 구현을 할 때 이 A를 구현하게 된 이 A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된 메소드를 다 개발해야 되죠. 이렇게 어절식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B라는 메소드도 개발해야 되고 C라는 메소드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클래스 AC는 뭐 굳이 C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메소드 구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필요 없는 구현을 집어넣지 말고 얘는 인터페이스 A, B를 구현하고 얘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필요한 만큼 분리를 해서 얘는 A만 활용을 하게 되고 뭐 클래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두 가지를 다 구현을 하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자는 거죠. 예,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쓸데없는 구현 지금 요 AC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C 메소드처럼 쓸데없는 구현이 없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P,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인데요. DIP는 이제 스프링을 설명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스프링을 설명을 하면서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어떤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켄트백의 TDD에서 보면은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어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메인 전체를 설계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방향, 즉 큰 객체 지향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큰 설계를 통한 개발은 애자일한 방법론, 즉 애자일 환경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애자일 환경에 맞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나 패러다임도 적절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패러다임의 핵심이 바로 known to unknown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또 들어가는데 separate of concern, 관심사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 애자일에서 개발하기 위한 이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말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known to unknown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절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known to unknown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극적으로 좀 tedious스럽게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known to unknown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 개발 접근법을 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용자 관리하는 것 좀 만들어줘. 그래서 그 요구사항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특정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목록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요구사항만 딱 왔어요. 어떻게 개발을 할까요? 이건 각자 개발하는 습관과 방법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 누군가는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먼저 DB부터 봅니다. DB에서 엔티티, 객체를 설계하고 테이블을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로직을 붙이고 그 다음에 화면을 붙이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이제 각각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이 전체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앞에 얘기했던 DB 중심의 개발도 그렇고, 뭐 객체 지향 중심의 개발도 그렇고, 요구사항 들어온 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지요. 근데 애자일 환경에서는 그게 좀 잘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단순히 사용자 관리 하나만 이야기하지만, 더 크게 쇼핑몰 하나를 구축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쇼핑몰 전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 설계 시간이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민하게 접근하는 애자일 방법에는 좀 맞지가 않죠. 그러면 known to unknow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단순한 도메인의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사용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요구사항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 어떻게 디자인해야 돼? 어떤 화면으로 그려야 돼? 이거 모르고 있죠? 자, 먼저, 아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획이 나와줘야 돼? 그리고 이 기획된 거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돼? 이거 모르고 있죠? 그리고 요 디자인까지 나오면 어떻게 개발해야 돼? 이거 전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르고 있는 걸 아는 것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기획자를 한번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던져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로직과 그리고 기본적인 화면 기획서를 만들어줘. 그래서 기획자는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한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는 기획서라고 하는 알고 있는 것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럼 이 기획서를 기반으로 디자이너 한 명을 섭외를 합니다. 이거 이쁘게 디자인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기획에 있는 걸. 그래서 디자이너는 열심히 디자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구사항과 해당되는 기획과 그리고 디자인까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먼저, 응?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응? 자, 이거는, 아니, 모르고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죠. 이것도 모르고 있죠. 어떤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음, 뭐, 안드로이드 앱이야? 아니, 웹이야? 어떤 거야? 음, 여기에서 하나 결정을 해줍니다. 웹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대요. 자, 이거는 아는 상황으로까지 왔죠. 그럼 웹으로 개발할 건데, 우리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하지? 자바로 개발해보자. 자, 여기까지 아는 걸로, 그 모르고 있는 거를 아는 상황으로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자바로 개발을 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 개발해서 어떤 툴로 개발할까? 자, 이거는 뭐 인텔리제이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모르는 거에서 아는 걸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면은 또 모르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떤 아키텍처로 개발하지?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어, 프레임워크 제공해주는 아키텍처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봅니다. 어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르는 걸 발견했고 얘를 아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출발해서 모르는 녀석을 발견하고 그 모르는 것을 다시 알고 있는 것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구사항 명확하게 했죠. 알고 있죠. 기획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어떤 화면이 나올지를 또 다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 웹 프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언어로 개발하지? 우린 자바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개발할 건데 어떤 툴로 개발할까? 인텔리제이라는 걸로 개발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로 개발하지?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한번 개발을 해봅시다. 웹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장 자바 기반으로는 좋대라고까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 사람이 개발을 하니까 그 개발하는 소스 코드의 형성 관리 어떻게 하지? 우리 GitHub으로 해봅시다. 라고까지 또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